네,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9월도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오늘이 다 끝났으니까 내일 하루 정도만 이제 거래일을 남겨두고 있고, 내일이 마감하게 되면은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조금 며칠간 주식시장이 이제 쉬게 되는데요. 내일까지만 거래를 마치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10월 5일부터 매매가 시작되게 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8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쭉 국경절이 이어집니다.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국경절이 이어지고, 10월 9일부터 매매가 재개되는데, 또 10월 9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한글날이죠.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이제 한국 증시, 중국 증시가 좀 쉬게 되면서 조금 시장별로 혼조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석 연휴만 지나고 나면 10월 9일날 금요일날 하루 쉬는 것 정도는 뭐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 본격적인 매매나 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종목을 한번 담아봐야 되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좀 잘라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을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5일쯤부터로 두시고 매매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좀 비교적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어요. 지난주 내내 시장이 정말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고, 저도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과매도에 대한, 단기 과매도에 대한 시그널들이 많이 나왔죠, 여기저기서. 그리고 언론에서도 너무 이제 단기간에 많이 내려왔다라는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고, 무엇보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조금 제 예상치보다, 사실 제 예상치는 코스피가 1% 이내로 반등하는 것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만 1에서 1.5% 반등을 예상했었는데, 나스닥을 생각해 보면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것들이 이제 3억은 너무 과하다. 그리고 본인 혼자도 아니고 직계 가족이 연결된 게 너무 많다라는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나오면서 청와대 청원이 10만이 넘어가고 있고,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뭐 11만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도 뉴스에서도 언론에서도 뭐 여러 가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극렬한 반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국회의원 일부 당에서 이제 새로운 법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너무 이 과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법 국회에서 법을 상정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고려하겠다라는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탄력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주주 관련된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절대 이 3억 룰이 만약에 정말로 제정이 된다면, 만약에 청와대가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렇게 된다면, 물론 왜냐하면 국회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밀어붙여서 3억 대주주 양도세가 된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올해 12월, 그러니까 11월과 12월은 한국 시장은 굉장히 힘든 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 양도세가 정말 시장의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부디 10억을 기존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 10억도 저는 작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10억 가지고 대주주라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20억, 30억으로 늘려줘도 모자랄 마당에 이것을 3억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당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이슈는 여러분들도 계속 실시간으로 잘 체크하셔서 시장에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판단 기준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다 괜찮았어요. 다 괜찮았었는데,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다가 막판에 매도로 바꿨는데, 제가 볼 땐 그 물량을 고스란히 기관이 마당한 거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선물인데, 외국인이 계속 장중 내내 2,200억에서 2,400억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선물 매수를 보여줬는데, 장을 마감하고 나니까 마이너스 1171억이 나왔어요. 물론 그렇게 큰 매도 규모는 아닙니다만, 오늘 시장 반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매도가 나왔다라는 것이 조금
마음이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만 또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는 줄어서 끝났어요. 아마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이제 추석 중에 한번 주식 선물이나 ELW 관련 동영상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그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간만에 이제 외국인 기관 통지수 매수를 살펴보게 되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1등에 카카오가 올라오게 된 게. 카카오도 고점 찍고 많이 눌렸죠. 코로나 이후로 정말 끊임없는 상승을 보여줬고, 물론 뭐 이 부분에서 이제 기간 조정이 이렇게 몇 번씩 몇 번씩 가격 조정 겸 기간 조정이 조금씩 있긴 했습니다만 큰 틀로 보면은 정말 21선 벗어나지 않고 상승을 해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21선 깨면서 61선도 깨는 모습 보여주다가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 양봉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이제 카카오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카카오를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다뭐요 3, 4개월 내에 쇼부 보는 종목이 아니라 어떤 모아가면서 삼성전자와 같은 느낌으로 정말 정말 초장기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눌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피로도가 있었고 그리고 올라온 것 대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조정이 뭐라고 표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조정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요즘 시장이 워낙 아직까지도 유동성 시장이고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시장에 아주 풍부한 자금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차트가 충분히 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여기서 카카오가 다시 돌려서 다시 올라간다면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카카오를 매매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게 만약에 단기라면 저는 좀 다른 종목을 트레이딩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카카오나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장기의 흐름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긍정적인 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신풍제약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신풍제약 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왜 뭐 지분을 정리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뭐 나오면서 오늘 변동성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위로는 플러스 11%까지 갔다가 아래로는 마이너스 13%까지 갔었던 굉장히 장중 흐름이 아주 활발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워낙 이런 종목을 매매를 안 하다 보니까 저 저 스스로도 이제 장중에 보긴 봅니다. 신풍제약 같은 주식들을 보고는 있습니다만, 요런 거 이제 가지신 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히 제약바이오주는,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자, 제약바이오주가 안 움직일 때는, 그러니까 안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조정받을 때는 막 마이너스 50%까지 조정을 받아요. 마이너스 50%까지 조정을 받다가 또 끌어올릴 때는 이렇게 크게 끌어올리는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꼭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 고점이 15만 원이었는데 다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5만 원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폭이 굉장히 큰 게 바로 이 제약바이오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저 혼자는 가끔 단타를 들어가도 절대 VIP 분들이나 구독 종목으로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셀트리온이라든지 SK 바이오팜이라든지 뭐 이런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은 좀 다른 거지만 그 밖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고점에서는 조금 욕심을 줄이시고 매도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은 신풍제약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할 건 아니었고 오늘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삼성 SDI가 최근 들어서 이 LG화학이 물적 분할이 되면서 그럼 내가 2차 전지에 투자는 해야겠고 그리고 2차 전지 소형주 말고 좀 대형 주단에서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차선책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이죠.
근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LG화학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끄러운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이 쉽사리 나가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이제 요즘에 LG화학의 대체주로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도 여러 뭐 전문가분들께서도 LG화학이 불안하시다면 뭐 차선의 선택으로 그 다음은 삼성 SDI를 보는 것이 맞다라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레포트들, 기사들, 언론의 어떤 뉴스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SDI가 조금 부각을 받는 듯한 모습이지만 사실 SDI나 LG 화학이나 차트는 그닥 다르지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 다 물론 LG 화학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위로 업사이드를 가져갔던 것은 맞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특히 2차 전지 분야에서 LG화학이 1위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당연한 이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기조를 본다면 두 종목이 그렇게 다르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정 LG화학이 불편하시다 하면 저 역시도 삼성 SDI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아마 이 두 종목이 흐름의 방향을 다르게 갖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제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의 투심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본다면 삼성 SDI도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종목들 살펴봤어요. 그래서 종목들보다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오늘이 끝이 났기 때문에 내일이면은 내일 하루 이제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남아 있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사실 이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근 들어서 정리를 해보면 최근 들어서 단기적인 과매도가 있었고 그거에 따른 제대로 된 반등이 이제 오늘 나오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일까지도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저녁에 미국장에 아주 큰 이변만 없다면 미국장이 뭐 갑자기 막 폭락을 한다든지 또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뭐 싸워서 재정 정책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나쁜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내일의 이제 우리나라장도 그렇고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들지만 기술적 반등을 조금 더 누리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비중을 줄이시더라도 내가 제가 이제 저저번 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이제 현금은 최소한 30% 정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30% 이상 현금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날에 그 이후부터 이제 시장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내가 시장이 떨어질 때 현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이 기술적 반등장을 즐기시면서 어, 손실 종목이 있으시다면 손실을 최소화하시고 약간 약수익인 종목이 있으시다면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조금 가져가시면서 현금은 반드시 추석 이후에도 저는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30%에서 정말 최악의 경우라도 20% 이상은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었지만 대주주 양도세 그거 관련해서는 과연 어떻게 흐름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10억으로 뭐 이제 작년과 똑같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주식시장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연말에 되면은 그 10억 안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10억이라면 그 리스크가 최소화가 될 테고 또 그 리스크로 이미 지난주에 조금 시장을 많이 빼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 리스크로 시장을 지난주 뺐던 것만큼은 안 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말 만약에 다시 3억으로 확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현금을 50% 이상은 조금 가지고 있으셔야 시장 대응하시기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상반기를 노려보는 이미 이제 12월 31일 이후에 내년에 이제 새롭게 2021년장이 개장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좀 대응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이제
올해도 이제 9월이 다 갔기 때문에 이제 10월, 11월, 12월 딱 세 달이 남아 있습니다. 4분기에 사실 해야 될 일은 내년 상반기를 바라보는 종목들을 매집해 가는 게 좋은 흐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또 10월 이제 말일 셋째 주, 넷째 주가 되면은 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또 쭉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재해 있어서 제가 추석 연휴 동안 조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들을 이렇게 좀 섹션별로 나눠서 동영상을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투자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선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일장에 한번 내일은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